네, 안녕하십니까.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장학사 이화영입니다. 하반기 고격점제 이해를 위한 학부모 연수에 참여해 주신 학부모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연수는 지난 5월 4회에 걸친 학부모 연수에 이어서 3회에 걸쳐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마을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선생님들께서 마을 속에서, 삶 속에서 아이들의 성장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공동교육과정의 이해를 통해서 학생들의 맞춤형 선택 과목을 확대하는, 그리고 학교와 학교 간의 연계를 통한 성장에 대해서 향일고등학교 김미영 선생님께서 연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수 중 질문사항 및 댓글은 안내드리는 주소창을 클릭하셔서 댓글을 달아주시고, 관련하여 주소도 함께 올려주시면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을 함께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2회에 이루어지는 지금 학생의 과목 선택권과 공동교육과정의 이해 향일고 김미영 선생님께서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학부모 여러분. 저녁 소중한 시간인데요. 가족들과 함께 못하시고 지금 오늘 저와 함께 학생의 과목 선택권과 공동교육과정 이해라는 주제의 연수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교육과정에 대해서, 그중에서도 특히 공동교육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이 자리에선 향일고 교육과정 혁신부장 김미영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바로 이야기를 풀기 전에 과연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게 무엇인지 관련된 홍보 영상 한번 잠시 보시고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교관이 꾸민 서연이는 국제정치를 배우고 싶지만 서연이가 다니는 고등학교에서는 국제정치를 배울 수 없어 멀리 떨어진 다른 학교까지 이동해야 합니다. 서울 일반고에 다니는 은비는 과학자가 되기 위해 고급 생명과학을 듣고 싶지만 방과 후와 주말을 이용해 다른 학교까지 가야 하는 과도한 학업 부담에 지쳐갑니다. 수학교사가 꾸민 섬마을에 사는 도윤이는 고급 수학 2를 수강하고 싶지만 2시간이 넘게 걸리는 도시까지 갈 수 없어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한국 고등학교에서는 고급 수학 2를 개설하고 싶었지만 수강을 받으려는 교내 학생 수가 적고 가르칠 교사를 배정하는 것도 어려워 훗날로 미뤄야 했습니다.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한 그 해답!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새롭게 도입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오프라인에서 시행되던 공동교육과정을 시공간적 제약이 없는 온라인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학생 개개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향후 도입될 고교 학점제를 지원하고자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 탄생했습니다. 2018년에는 11개 시도교육청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참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시스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은 별도로 마련된 교육 포털에서 이루어집니다. 교사는 시도교육청별로 마련된 스튜디오나 개인 공간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은 컴퓨터만 있으면 어디서든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시스템에는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볼까요?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양방향 화상 수업. 그래서 수업에 참여 중인 교사와 학생들은 실시간으로 서로의 모습을 확인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수업 중에 동영상을 재생하거나 파일을 공유하고 판사와 채팅, 그리고 퀴즈와 설문조사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행되는 수업은 모두 녹화가 되는데요. 수업이 끝나고 나면 녹화된 영상을 재생하여 복습할 수 있으니 더욱 효과적이겠죠? 그리고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에서 교사는 어떤 기능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교사는 수업에 참여 중인 학생의 발언권이나 카메라를 제어할 수 있고 수업 중에 모든 별로 토론방을 개설하거나 학생들이 요청한 토론방 개설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학생의 수업 참여도를 확인할 수 있고 수업 계획과 학습 자료를 미리 업로드하면 수업을 진행하는 도중 자료를 불러와 수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교육과정, 온라인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에 비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은 어떤 장점을 갖고 있을까요? 기존에도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과목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인근 학교가 협력하는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직접 이동해서 수업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째, 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이동할 때 발생하는 안전 문제. 둘째, 대부분 정규 교육 시간이 아닌 방과 후나 주말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농산어촌과 중소도시 학생의 경우 인근 학교로의 이동이 불편해 공동교육과정 참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새롭게 달라진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 도입되면 시공간의 제약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지역 학교별 격차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시도 단위나 전국 단위로 묶어 온라인 수업이 개설되면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겠죠? 또한 일방적인 동영상 수업 중심에서 실시간, 양방향 참여형 수업으로 변화되어 학생들은 자발적인 수업 참여로 자신의 소질과 적성, 진로를 찾아가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소인수, 심화 과목을 중심으로 수업이 개설되어 학생들은 과목 선택권이 확대되고 실시간 양방향으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거꾸로 수업이나 블렌디드 러닝, 토론과 같은 방식의 수업이 가능하여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에서 진행되는 모든 수업은 녹화가 되기 때문에 복습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여 학습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진로와 적성에 맞는 수업으로 나의 꿈을 키워주는 실시간 양방향 화상 수업. 나를 위한 두 번째 교실,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교실온닷. 보셨나요? 자,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자,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홍보 영상입니다. 그 안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한 번 더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면 더 이해도를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저희가 같이 공동교육과정과 쌍벽을 꼭 같이 맞물려 가야 될 더 중요한 고교학점제가 왜 필요한지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들께서도 많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교육 환경이 정말 많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혁명과 관련된 그리고 코로나와 관련된 이런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어떻게 보면 정말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더불어 무엇보다 저출산으로 인한 성장, 국가의 성장 잠재력이 조금은 약화되고 있는 우려 속에 저희가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요. 이러한 나름대로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가 지금 미래 교육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에듀테크 활용 교육 혁신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듀테크와 관련돼서는 다양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다양한 스마트 교육 콘텐츠들이 정말 많이 구축이 되었고요. 최첨단 여러 가지 장비나 운영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갖추어졌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저희가 가고자 하는 고교학점제의 전면 도입이 나름대로 코앞에 닥쳐 있는 상황에서 원격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준들이 정비되고 있고요. 그다음 무엇보다 교육자치라는 학생자치와 같은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게 지금 교육 환경입니다.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저희가 가고자 하는 에듀테크 기반의 교교 혁신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자 함입니다. 또 더불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교육을 온라인 기반의 학습 및 평가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또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구축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지역 간 교육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여러 가지 에듀테크 기반의 교수학습, 혁신, 또 ICT 교육 이런 수요들이 점점점 많이 증가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지금 진행했던 거의 2년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비대면 이런 교육 상황에서의 학생 맞춤형 교육 과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한 번 더 살펴볼 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고교학점제 도입과 관련해서 2020년도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부터 실제 학점제 도입이 부분 선도학교나 실제 연구학교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2025년부터는 학점제가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러한 여러 가지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변화가 정말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실제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연수는 내일 시간에 한 번 더 이루어질 예정이오니 꼭 한 번 더 자세히 보시면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러한 에듀테크 기반이라는 그죠? 기반의 학교 현황을 살펴봤을 때 실제 경기도 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2020년도와 2021년도에 두 가지 모델들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에듀테크 선도 고교라는 첫 번째 유형이고요. 실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 학교에서 향일고에서 실시하고 있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거점센터입니다. 이것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농산어촌에 여러 가지 교육적인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에 그 학생들의 나름대로의 다양한 교과 선택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내실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 혁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 학교와 같은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센터에서 어떤 것들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온라인 기반이 되는 다양한 공동교육과정의 하나의 거점센터가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이제 저희 주변에 있는 학교들과 함께 그 안에서 다양한 공동교육과정을 펼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학교에는 거점센터로서 어떤 시설들이 구축되어 있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3개의 대형 스튜디오가 있는데요. 첫 번째 스튜디오는 온 스튜디오라고 해서 교실보다 조금 큰 1.5배에 해당하는 교실입니다. 이 안에는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들이 학생들이 함께 다양한 형태의 블렌디드 수업들이 가능한 형태고요.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보이시는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원격 수업이나 또는 실제 회의를 이 안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뒤쪽에 살짝 갈색처럼 보이시는 방이 미지의 방처럼 4개가 펼쳐져 있는데요. 그 방이 실제 개인 방음 부스가 되어 있는 공간으로서 실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생님들이 거의 1년간 이 안에서 다양한 실제 온라인 수업 그리고 나름 온 오프라인의 수업들을 이 안에서 촬영도 하시고 실제 아이들과 쌍방향 수업도 진행되었던 곳입니다. 처음에 이곳이 설치되기 전에는 저희가 각 교실에 들어가서 매번 했기 때문에 조금 방음시설이나 옆반에서 나름 수업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차단이 되지 않아서 살짝 혼성이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선호도에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이 개인 방음 부스에 들어가셔서 직접 촬영하시고 또 아이들과 나름대로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시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아주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5명의 교사가 동시에 또 수업이 진행하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과정을 다양화하는 데는 맞춤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금 더 일반 교실 사이즈의 중형 누리 스튜디오라는 곳이 있는데요. 요거는 저희가 실제 저희 학교에서 운영하는 나중에 말씀드릴 다양한 교과 선택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조금 많은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40명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실제 수업을 해야 될 경우에는 이렇게 대형 스튜디오 같은 누리 스튜디오에서 실제 아이들이 이 공간에서 다양한 수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상 벌상을 보시면 살짝 보이실까요? 밑에 보시면 바퀴가 달려 있어서 언제든지 다양한 형태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모든 수업을 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토론 여러 가지 수업을 할 때에는 이 교실을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듀테크 기반의 이런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전자칠판, 빔 프로젝트, 다양한 오프라인 형태의 최첨단 기자재들을 이 안에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형 스튜디오라고 할 수 있는 가운 스튜디오가 있는데요. 사이즈는 작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소형 어떤 아이들이 주로 토론 수업을 한다거나 또는 선생님들께서 많이 선호하시는 여러 가지 전문
학습 공동체들을 이 안에서 꾸려가는 식으로 실제 아니면 외부 선생님들을 모시고 이 안에서 연수를 하거나 저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연수를 하면 다른 학교 선생님들과 같이 실제 줌이나 여러 가지 형식으로 연수들을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스튜디오들이 이제 구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안에 이제 온라인 스튜디오가 이런 형태 등으로 갖추고 있는 시설들을 한번 보여봐 드렸고요. 그리고 공동교육과정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필수 품목으로 여러 가지 학생들이 지금 제일 많이 선호하는 게 바로 이 갤럭시 탭입니다. 그래서 작은 요즘 아이들은 실제 탭을 갖고 다니는 것들이 허용이 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도 이 탭을 활용해서 나름대로 다양한 수업들을 하고 있고요. 개인들이 실제 선호하는 방식에 따라 얼마나 아이들이 온라인과 관련돼 있는 거 또는 이런 기기들을 활용하는 거에 선호도가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이 아이들이 갖고 다니는 탭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더불어 한 반에 모든 아이들이 탭을 사용하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충전이 용이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용이하게 한 방법으로 지금 보이시는 48개 또는 32개의 여러 가지 충전 그 시스템 장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매 시간 선생님들이 요 충전기가 지금 독서실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도서실에 가셔서 이 캐리어를 가져다가 충전을 하고 또 아이들의 수업을 쓰고 이런 식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실제 이제 저희 스튜디오에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장비가 아니라 활용도를 보여드리고자 이런 모습들을 좀 담아 봤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누리 스튜디오에서 수업하시는 거 아니면 아까 했던 개인 부스 방에서 온라인으로 실제 하는 장면을 잠시나마 엿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 교과 시간에 개별 탭을 활용해서 다양한 어학 수업이나 이런 활용도로 높여지고 있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온 스튜디오에서 실제 매주 한 번씩 이렇게 직원회의를 하는 걸로 지금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는 공간인데요. 아이들이 다양한 프로젝트 수업을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할 때 올해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그냥 대형 강당에서 발표하는 수업들을 했었는데 나름대로 코로나의 상황으로 인해서 실제 그 모이는 어려움이 있어서 아이들이 이렇게 직접 나름 스튜디오 안에서 본인들의 영상들 또는 그 프로젝트에 대한 주제들을 나름 발표하는 수업 영상을 찍고요. 그것들을 친구들과 패들렛을 통해서 공유하는 방식으로 점점점 다양한 교육과정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요 밑에 사진은 바로 선생님들끼리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연구를 통해서 실시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말 그대로 다양한 모습들을 저희 학교 안에서만 잠시 보여드렸는데요. 저희가 그리는 에듀테크 기반의 미래학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의 여러 가지 스마트 교육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지역에 있는 다양한 이음터나 여러 가지 센터들을 활용해서 지역 연계한 스마트 교육을 이루어내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교수 학습 또는 평가에 있어서 이러한 다양한 에듀테크를 활용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교원들의 다양한 스마트 역량들을 강화하는 를 통해서 나름 저희가 그리고 있는 미래의 어떤 학교 모습들을 잠시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교학점제의 가장 큰 목표는 무엇일까요? 많은 학부모님들이 알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너무 복잡하다고 고교학점제 왜 해야 되냐고 라고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저희가 과도기인지라 지금 아이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고 학부모님들께서 불만을 나름 어떻게 보면 지금 입시와 관련돼서 맞지 않다라고 부정적인 견해도 보이시지만 사실은 실제적인 아이들의 선택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 가장 힘들고 하지만 제일 많이 원하는 부분이 바로 과목에 대한 선택권입니다. 저희가 바라는 그 방향도 이 고교학점제 추진을 통해서 아이들의 과목 선택권들을 확보해주고 확대해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인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진로와 그리고 적성, 그리고 개별에 따른 여러 가지 흥미, 이것에 맞추어서 실제 다양한 과목들을 직접 선택하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실제 이동 수업이 저희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기존에 문과, 이과, 저 때만 해도 문과, 이과 이렇게 반반 나누어서 선택하는 것들이었다면 이제는 문이과에 거의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아이들이 자신의 맞춤형 수업들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게 다 한 번에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사실은 현실입니다.
그로 인한 어떤 어려움들이 제가 이제 겪었냐면요. 이게 성적 산출과 관련돼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사실 가장 예민한 부분이고 학부모님들도 가장 예민한 부분이십니다. 그랬을 때 이런 소인수 과목들의 나름대로 개설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 아이들의 모든 맞춤형으로 최대한 아이들이 원하는 과목들을 다 개설을 하다 보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성적 산출에 있어서 조금 아이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어머님들께서 생각하셨을 때 그러면 어느 정도 인원이 말 그대로 아이들이 선택을 해야 한 반이 개설될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저희가 성적을 나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한 반을 개설하는 기준으로 25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선택과 같은 과목, 이제 교과의 특성에 따라 틀리겠지만 25명이 왜 그걸 기준으로 잡았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실제 25명이 되어야 저희가 말하는 4%에 해당하는 1등급이 산출이 될 수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성적 산출이 있기 때문에 1등급이 없이 아이들이 성적 산출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 기준점을 25명으로 했을 때 그것의 4%인 최소 1명 이상은 등급이 산출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아이들이 나름대로 그거에 대한 서로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면 아이들이 소수 선택하는 과목, 예를 들어서 13명, 4명, 15명, 심지어 소수 6명 이런 과목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가끔은 폐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대학교 때 폐강이 되는 것과 같은 원리겠죠? 그러다 보니 그런 아이들의 가장 원하는 과목 선택권들을 어떻게 다른 방안으로 선택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모색을 한 결과 자,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이거는 실제 아이들의 과목 선택으로 확대되어진 저희 학교 편제표입니다. 내년도 저희 학교에 혹시 들어오실 분들이 있을까요? 네. 자, 그럼 저희 학부모님들도 아마 미리 안내를 하셨기 때문에, 해드렸기 때문에 아마 들어오신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리 보여드리는 저희 학교 1학년 대상의 편제표입니다. 자, 어머니께서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 이제,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런 편제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2학년도 어머님들께서 찾으실 때는, 만약 지금,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올 학생이라면 2022학년도 입학생의 편제표, 3년간 편제표라는 거를 한번 실제 홈페이지의 교육과정에 들어가 보시면 편제표를 보실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거기에 보시면 1학년, 2학년, 3학년 그러니까 아이가 들어갔을 때 1학년에 배우는 1학기, 2학기 과목들 그리고 2학년에 배우는 1학기, 2학기 그 다음에 3학년에 배우는 1학기, 2학기 이렇게 과목들이 모두 다 이 편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아이들이 뭘 배울까 궁금하시다면 바로 편제표를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 어머님께서 실제 배우는 과목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여주시는 것처럼 기존에 똑같은 과목들을 기존에 똑같이 배웠다면 지금 제가 살짝 노란색으로 칠해 놓은 부분들이 바로 아이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과목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어와 관련된 영역을 봤을 때 1학년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거의 다 기본 공통 영역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선택이 많아지진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시는 것처럼 2학년과 3학년의 편제 안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제 아이들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것들이 실제 수능과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 보시면 이제 국어에서 보시면 3학년 과정에 해당하는 합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이렇게 택 1로 그리고 이것들이 실제 아이들의 대입과 연결되어서 실제 수능을 볼 때에도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학 과목에 있어서 기본 우리 수 1, 2까지가 기본으로 배운다면 미적분과 수학과제 탐구 이렇게 두 가지 중에 본인이 진로나 적성에 맞는 과목으로 실제 3학년에서는 선택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제일 많이 스타트를 하는 지역이 지금 보시면 밑에 탐구교과 선택이라고 해서 탐구 영역에 있는데요. 다양한 문화생지와 그 다음에 한국지리, 동아시아사, 사회문화 여러 가지 과목들에 본인이 원하는 과목들을 3가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말하는 사탐, 과탐 영역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실제 저희가 택 3을 할 때 기존 방식은 이제 물화생지를 했을 때 아이들이 권장하는 방법은 물화생지 중에 이과 관련 아이들은 3개를 선택하고 실제 문과 가고자 하는 아이들은 이 중에 말 그대로 기본적인 과학의 이수 필수 이수 과목이 있기 때문에 2개의 사탐 영역에서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물화생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자라고 해서 가이드라인을 아예 줬었는데요. 실제 지금 나와 있는 1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영역이 아예 가운데 바운더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문과, 이과에 상관없이 실제 대학에 갈 때도 그 해당하는 사탐, 과탐 영역에서 이 해당하는 본인들의 적성과 관련해서 실제 세 과목들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거에 따라 대신 이동 수업을 합니다. 정해진 반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학교 1학년, 내년에 들어올 1학년만 봐도요. 그 이제 실제 2학년에 어느 정도 이제 1학년 생활을 하고 적응이 되면 2학년부터는 실제 자기가 선택한 이 탐구 교과 선택에 따라서 거의 이동 수업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단이라고 써 있는데요. 요거는 쉽게 주에 몇 시간을 하느냐 이걸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요 3단위에 해당하는 것들은 주 3회 해당하는 교과목을 3번 이동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님들이 이해하실 때. 그리고 이제 1학년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음악, 미술 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걸로 이제 어느 정도 반편성이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나름 여기 보시면 3학년 가서는 이제 관련된 본인의 전공이나 이런 거와 관련해서 음악 연주, 미술 창작 이런 부분에서 선택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많이 조금 가장 핫하게 관심도 많아지고 아이들이 배우고자 하는 나름 선택 과목으로 새롭게 들어온 부분이 저희가 기존에는 정보만 배웠었는데요. 아이들이 나름대로 실제 교과 선택이나 이런 것들을 교육과정을 하기 전에 아이들의 선호도를 먼저 검사해 봤더니 제일 많이 요청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바로 프로그래밍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래 사회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선호하는 부분이라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프로그래밍과 인공지능 기초라는 과목을 동시에 개설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 보시는 것처럼 교과 영역만 교과가 거의 상관이 없죠. 그것에는 지금 2학년 같은 경우는 진로 선택 과목에 해당하는 다양한 교과들을 지금 펼쳐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과 매체, 진로 영어, 뭐 사회문제 탐구, 확통, 화학 이런 실험들이 그중에 우리가 택2라고 해서 두 과목을 실제 택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보시면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아예 편제 안에 공동교육과정을 조금 이따 설명드릴 공동교육과정을 아예 같이 수업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5, 6교시에 보건간호와 국제정치, 이렇게 중국문화 이런 다양한 교육과정들이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친구들까지 와서 실제 편성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3학년 가서는 본인들의 진로와 전공 관련된 것들로 실제 택2, 그다음 국가 영역과 그리고 택3에 해당하는 다양한 교과목들을 이렇게 선택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좀 더 내일 또 교육과정을 통해서 고교학점제를 설명하면서 좀 더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한 번 더 저희가 보여드린 건 지금 저희 학교의 샘플인 거고요. 어머님들께서 각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본인 학년도에 해당하는 편제가 어떻게 편제가 되어 있는지 1년, 2년, 3년간의 편제표를 보심으로써 어떤 과목들을 선택해야 되는지라고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가장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아이들의 고교 학점제로 인한 다양한 교과 선택권들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소수 해당하는 학생들의 교육과정들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아까 10명 미만의 아이들을 선택을 했는데 그 아이들의 그럼 선택권은 없어지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것의 방안으로 나온 게 바로 오늘 저희가 알고자 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들이 보시면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이 왜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일단 학생 중심, 학생의 선택권 이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소인수로 인한 선택으로 인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설에 어려움이 있더라.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성적 산출로 인한 소인수 과목들을 개설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그 해답은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학생 중심의 참여형 수업입니다. 일반 교과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실험이나 실습, 특히 융합 프로젝트와 같은 것들은 교과 시간만 또 30명, 보통 많으면 40명에 해당하는 교과 수업만으로는 조금 진행하는 게 어려움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참여형 수업들을 실제 공동교육과정을 같이 함으로써 다양한 프로젝트 중심의 수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나름 고교학점제에 같이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들이 점점점 제도화되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나름대로 고교학점제가 추진되면서 2021년부터 이러한 부분에 여러 가지 규정들이 정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지금 총론도 마찬가지 연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에 어떻게 기재할 건지, 그리고 시도 운영 지침 등 이러한 것들이 조금씩 정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규 시간보다는 정규 시간 외 방과 후 시간으로 이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점점점 확대되어서 저희도 올해부터 지금 실제 1시간 처음에 정규 시간 내에 운영하던 그 공동교육과정을 내년에는 다른 지원청의 순회교사의 지원 도움을 받아서 3과목으로 정규시간 운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플랫폼이 많이 개선되어졌는데요. 기존 방식은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교실 온닷이라는 이게 바로 교육과정, 공동교육과정 플랫폼입니다. 그 안에서 온라인 클래스들이 병행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나름대로 통합하는 시스템으로 조금 이따 소개해드릴 플랫폼들이 점점점 규모가 좀 더 커지면서 아마 K-에듀 통합 플랫폼이라는 걸로 2023년부터는 아예 통합되어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아직은 시도교육청별로 조금은 다른 교육과정 플랫폼들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화성시에서 어떤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잘 알아두시면 훨씬 더 다양한 정보들을 그 안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기도 한데요. 학교 밖 교육과정의 학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실제 아이들이 학점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것들이 이제 점점 확대가 되면서 점점 학교 안에서의 공동교육과정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 있는 다양한 기관들, 마을교육기관이나 또는 이음터와 같은 이런 기관들의 그 배우는 수업들을 실제 학점으로도 인정해 줌으로써 아이들이 실제 목표로 이루어야 되는 그 학점들을 이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연계한 학교 밖 교육 운영 시스템을 활성화하고자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그 스타트로 이제 내년부터는 실제 공동교육과정을 할 때 이음터를 활용한다거나 나름대로 아이들이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실제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제 교육감 승인을 통해서 학교 교육 계획이 또 반영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공동 가이드라인도 실제 지금 이제 마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저희 지역에 있는 공동교육과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도록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화성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동교육과정 과목들입니다. 한눈에 보이시죠? 어머니들께서 어디에 살고 계신지에 따라서 우리 학교에 우리 지역에는 어떤 공동교육과정이 펼쳐지고 있을까라는 걸 한눈에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보시면 거리상으로 저희 이 화성시가 엄청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저도 이사 온 지 이제 5년 차 되어 가는데요. 생각보다 아직 가보지 않은 지역이 엄청 많습니다. 저도 저 동투에 살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무래도 신도시와 관련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이 동투, 동원에 해당하는 다양한 그리고 오산 이런 쪽들이 지금 엄청난 다양한 공동교육과정을 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별로 한두 개에 해당하는 공동교육과정이 펼쳐지면 사실은 그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까지 실제 공동교육과정을 연계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저희 학교는 조금 외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향일고하고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점센터다 보니까 저희 학교는 조금 더 다른 학교에 대비 좀 더 다양한 교육과정을 지금 많이 펼쳐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향남권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그 향남권 안에서 실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을 보시면 보건간호, 그다음에 과학과제 연구, 그다음에 만화 콘텐츠 제작, 융합 프로젝트, 그다음에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 그다음 국제경제, 디자인 일반 이것들이 내년도 22학년도에 개설될 지금 실제 과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안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이제 온라인과 연결된 부분들은 또 실제로 더 많이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실제 지금 보여주시는 것들은 다 오프라인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학교에 와서 이루어지는 공동교육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들께서 한번 이 표를 통해서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는 사이트를 통해서 이 어떤 과목들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내가 내년에 어떤 과목들을 실제 활용해서 공동교육과정으로 활용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앞에서 여기 지금 구분을 좀 해드릴게요. 앞에서 보신 거는 요거는 화성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공동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보여지는 학교, 거점 학교라고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데요. 그 학교에 가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향일과 저희는 학일과 그다음에 향남 이 세 학교가 지금 거의 같이 묶여지는 하나의 권역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실제 저희 학교의 보건관을 듣고자 하는 친구들이 학일고나 향남고에 있으면 와서 저희 학교에서 실제 같이 공동 수업으로 수요일 5, 6교시에 같이 이동 수업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실제 수업하는 장소는 아까 말씀드렸던 누리 스튜디오 40명이 되는 그 스튜디오 안에서 실제 아이들이 같이 다른 학교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화 콘텐츠 같은 것들은 실제 방과 후에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오후에 7시부터 9시 요 시간에 아이들이 별도로 교육과정 이제 학교 그 과정이 다 끝나고 방과 후에 남아서 그 아이들끼리 모여서 실제 교육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기존에는 없던 과목들이었는데요. 국제경제와 디자인 일반이란 과목들을 새롭게 아이들이 원하는 과목이라서 개설해 보았는데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 해당하는 선생님들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요거는 교육청에서 순회 지도 교사를 지원해 주셔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외부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실제 다양한 교육 과목들을 지금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우리 동부에 해당하는 동원, 동투에 해당하는 거 정말 다양한 교육 과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권역 내에서 어머님들께서 혹시 살고 계시다면 다양한 교육 과목들이 어떤 것들이 펼쳐져 있는지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그 안에 해당하는 과목이 지금 이상고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저희와 같이 보건간호, 식품과 영양 이런 것들이 지금 펼쳐져 있는데요. 그 과목들을 이제 그 이상고에서 운영을 할 때 실제 가셔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지도에 보여지는 건 모두 다 공동교육과정이긴 하지만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는 거 요거를 조금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가셔서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겁니다. 근데 이거와 달리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는 두 번째는 바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실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교실 온닷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아이들이 실제 신청을 하고 그 안에서 수업도 다 진행되고 출결도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부터 54개 이번에 개설되어 있는 지금 과목들인데요. 그 안에 이제 아이들이 실제 선착순을 통해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지금 1차 신청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안에 들어간 아이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조금 늦게 신청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살짝 뒤에 순위 대기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정말 다양한 교육 과목이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주로 우리 공동교육과정으로 펼쳐지는 것들은 보통 일반 선택이기보다는 저희 이제 교양 예를 들어서 여기 11번에 있는 교육학 같은 경우는 교양교과군으로 일반 선택입니다. 그래서 교육학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교사 쪽으로 진로를 꿈꾸고 있는 친구들은 상당히 많이 선호하는데 일반 교과 같은 경우는 교양교과이기 때문에 성적도 크게 부담 없이 패스페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선호하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 해당하는 교양교과군에 해당하는 교육학들은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도 온라인 교육과정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한 3개에 해당하는 지금 교육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기초 같은 경우도 저희 학교는 개설되어 있지만 다른 학교 개설되지 않은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 실제 본인들이 원하는 그 과목들을 이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것들이 많죠. 아마도 지금 이 개정 교육과정이 새롭게 또 지금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보다 더 많은 교육과정들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도 더 다양해질 거고 그에 따라서 교육과목들 더 많이 다양화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무래도 아이들의 선호도는 더 다양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발맞추어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또는 온라인으로 다양한 공동교육과정을 함께 모색해 봄으로써 아이들의 선택권들을 조금이나마 더 확보해 주고자 하는 목표로 저희가 공동교육과정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설명을 하나 좀 드리자면 어머니께서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옆에 보시면 전문교과 1 또는 전문교과 2 이렇게 써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요거는 기본 전문교과라는 영역이 조금 어려우시다면 전문교과의 기본 취지는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특목고
나름 위한 과목이었다고 전에는 했었지만 실제 전문교과 1 같은 경우는 2022 개정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아예 일반 교과에서도 실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아예 들어왔습니다. 조금 이따가 보시겠지만 그래서 전문교과 1은 주로 우리가 말 그대로 특목고의 심화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일반고에서도 이 전문교과 1에 해당하는 과목들은 모두 다 진로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적 산출이나 이런 부분에 또는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ABC라는 성취제 평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이렇게 너무 성적에 대한 염려하는 부분은 조금 뒤로 접으시고 아이들이 정말로 정말 배우고 싶어하는 과목인지 진로와 연결되어 있는 과목인지 이런 여부들을 한 번 더 판단해 보고 나서 과목을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적은 실제 저희가 생각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1등급부터 9등급 이런 등급의 의미가 아닐까요? 공동교육과정 이런 건 가장 메리트는 말 그대로 성취평가제 ABC라는 기본적인 성취평가제로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성적 산출이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덜 예민해 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문교과라는 게 생소하시다면 전문교과 1은 우리 소위 말하는 특목고 학생들을 기존에는 원하는 것이었다. 그다음에 전문교과 2라고 하는 건 좀 더 실용적인 분야를 다루고 있는 특성화고 친구들을 위한 과목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전문교과 1이나 2는 지금은 거의 일반고 안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공동교육과정으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한 번 더 그거에 상관없이 어떤 교과가 내 자녀의 어떤 나름대로 적성이나 또는 내가 꿈꾸고 있는 계열과 관련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봐주셔야 실제 나중에 대학에 갈 때도 말 그대로 전공 적합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진 교육과정만 펼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공동교육과정이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눈을 조금 더 열어두시면 다양한 교육과정들을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그 안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아까 거점센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정규과정 내외, 그래서 경규과정 내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실제 방과 후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더 이음이 소위 말하는 경규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화성시 더 이음이라는 용어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공동교육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교육과정 클러스터라는 의미가 바로 방과 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공동교육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실제 공동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까 교양과목 같이 패스페일이라는 의미로 이루어지는 것 빼고는 거의 성취평가제를 적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A가 80점 이상의 경우에는 우리가 말하는 A, 그 다음에 60점 이상 B, 그 다음에 C 이렇게 이루어지는 성취평가를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저희가 진로 과목에 적용하는 방법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적보다는 본인의 진로 적성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도 처음에 기존에 있던 과목들은 지금 과학과제 연구나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 보건간호 이런 것들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던 방식이었고요. 올해 저희도 이제 거점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좀 더 다양한 교육과정을 열어보자라는 취지로 저희 나름대로 만들어진 2학기부터 만들어진 과목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학, 그 다음에 간호의 기초 이게 실제 보건간호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보건 나름 간호 또는 의료 이런 쪽으로 가고자 하는 친구들이 점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인기의 상승에서 저희가 아예 간호의 기초라는 새로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새롭게 만들어 봤고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되게 다양하게 좋아하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교육과정 그 클러스터로서 방과 후에 하는 융합 프로젝트라는 걸로 한번 조금 이따가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학교만 이제 거점센터라서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하길고나 향남고,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에 바람바이오고라는 특성화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학교의 특성들을 잘 살려서 하길고에서는 저희 학교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체육 전공 실기를 나름 심화 수업으로 아이들이 이제 체육 관련된 쪽으로 가고자 하는 친구들은 이 과목을 정말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실제 하길고에 가서 실제 체육 전공 실기 시험들을 준비하는
전에는 학원을 주로 갔다면 아이들이 실제 지금은 학교 방과 후에 남아서 이 체육 전공 실기 연습들을 하고 그걸 토대로 자기의 진로 적성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학교들도 많이 변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계고에서는 올해 내년이죠. 새로운 신입생들에게 평면 조형과 심화 수학 1이라는 과목까지 이제 개설을 하고 실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향남고에서도 마찬가지 기존에 있던 사회과제 연구라는 과목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중국어 독해와 작문이 있었는데 요것들을 이제는 내년도부터는 조금 과목을 바꾸어서 색깔을 달리해서 사회탐구 방법이라는 것으로 이제 개설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특성화고, 그러니까 일반고와 특성화고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같이 하나의 공동교육과정을 맺었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서는 사실 실습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바람바이오고에서 식품영양과 관련된 워낙 그런 실험 여러 가지 기반 조리기구들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 학교 아이들이 방과 후에 가서 직접 그 실에서 나름 다양한 베이커리나 이런 부분들을 실제 배우고 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온라인이라고 했을 때 그냥 공부만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사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제가 생각이 바뀐 이유가 바로 이 간호의 기초를 보면서였습니다. 저희가 올해 개설을 해봤더니 정말 코로나 시국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많은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이 온라인이란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나름대로 간접적으로 체험을 해보는 그 실제 상황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 저희 보건선생님이 실제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그 안에 이렇게 본인들의 실제 일일이 다 택배로 보내주시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이게 대규모가 아니라 조금 인원은 좀 적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실제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직접 나름대로 감염병에 대한 것들을 배우고 그것들을 직접 체험해보고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패들렛, 요즘은 패들렛이 정말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어떤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프로젝트며 또는 교과 수업 활동들이며 이런 것들을 패들렛에 올려서 자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친구들과 공유하는 이런 걸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오프라인으로 병행이 되고 있는 우리 보건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보건 관련된 것들은 직접 오프라인을 배운다면 이렇게 간호의 기초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연계해서 이론도 배우고 직접 간접적으로 체험해 보는 식으로 온오프라인이 병행되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이제 시도하고 있는 과목인데요. 이 안에 이제 융합 프로젝트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과정 클러스터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업입니다. 뭘 배우나 해서 제가 궁금해서 보고 이렇게 살펴봤었는데요. 나름 지금 아이들이 미래의 어떤 걸로 필요한 드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코딩, 이런 것들을 이제 결합해서 하나의 프로젝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실을 활용해서 그 안에서 이제 프로그램 하는 기본적인 코딩 하는 프로그램들을 좀 배우고요. 그걸 토대로 드론의 구조, 비행의 원리, 이런 것들을 실제 접목하는 수업들을 이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밌겠죠? 근데 아이들은 조금은 어렵다고 합니다. 기존에 그냥 단순한 프로그램 배우는 거와 달리 다양한 걸로 융합을 해보는 부분이다 보니 재미는 있지만 조금은 어렵다라는 소리를 합니다. 근데 또 본인들이 만들어 온 걸 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 또 신기하다고 아주 감소평을 합니다. 이제 요것들이 조금 더 확대되어서 이제 프로그램들을 좀 더 다채롭게 배운다면 이렇게 3D 모델링 프로그램들을 파악하고 3차원으로 디자인하는 것들도 한번 아이들이 배우고 있고요. 그리고 최초의 목표였던 스마트 시티를 구현해서 어떻게 신호등을 제어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코딩으로 표현하는지 이런 과정들이 실제 융합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배우고 있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실제 올해 있었던 공동교육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각 학교별로 다양한 공동교육과정들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요. 자, 단위수를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단위수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 몇 회를 수업을 하느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머님들께서 조금 공동교육과정에서 잘 알아두셔야 될 게 저희가 아까 2단이라고 한다면 일주일에 주 2번 들었다라고 생각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공동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은 대부분 2에서 3입니다. 그래서 2단위 한 학기에 2단위, 그다음에 또
다음 학기 2단위 해서 총 1년간 4단위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실제 그것들이 이제 총 시간 수용으로 따지면 이제 한 단위당 기본적으로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17시간, 그래서 4 곱하기 17 해서 16, 총 연간 듣는 것으로 따진다면 총 68시간에 해당하는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조금 더 밑에 보시면 교과 편제라는 말, 아까 편제표 보여드렸잖아요. 그 편제표를 보시면 180단위 초과, 그 다음에 180단위 이내, 이 말이 좀 생소하실 수 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 학기에 이수해야 되는 단위로 지금은 아직 2015는 단위를 가지고 얘기한다고 했을 때 이제 그 해당하는 180단위는 한 학기에 30단위가 기본 저희가 교과로 이수해야 되는 단위라고 봤을 때 30단위, 그리고 나름 저희가 말하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관련된 부분이 4단위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180단위를 초과한다, 이 말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말하는 교육과정 알파 플러스 알파로기 때문에 방과후 수업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리 말씀드렸던 180단위 이내라는 말이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름대로 시간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우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땐 다양한 학교들이 나름대로 같이 운영하다 보니 그래도 기본적인 공동교육과정들은 모두 다 180단위를 초과하는 방과 후에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저희 학교처럼 가끔 몇몇 학교들은 실제로 180단위 이내에서 교육과정 안에서 하나의 선택 교과군으로서 아예 공동교육과정 운영하는 학교도 있을 거고, 아마 점점점 더 많은 학교들이 서로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학교 간 안에 180단위 이내 기본적인 교육과정 안에서 아이들의 공동교육과정을 펼침으로써 다양한 교과목 선택에 대한 것들을 점점점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횟수로 이제 어머님들께서 보면 그러면 주 2번 나가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시간에 모임들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 1회로 해서 2시간이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주 3회로 시간 2시간이 아니라 3시간짜리는 연속 3시간을 수업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운영 방안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는 이제 2학기에 추가됐던 과목들이 이제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기존에 저희 이제 공동교육과정의 날이라고 해서 화요일만 원래 수업하던 것들을 지금은 수요일도 하고 목요일도 하고 다양한 시간으로 공동교육과정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저희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저희가 거점 세타라고 해서 조금 더 많은 교육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는 것을 사례로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 학생들도 다양한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정말 작년에 교육지원청에서 다양한 교과들을 개설하시기 위해서 정말 많이 애써주셨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기존에 있던 도교육청의 모든 과목들도 이제는 교육지원청에서 다 운영을 해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으로 같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요거는 지금 실제 저희 아이들이 선택해서 했던 과목들인데요. 보시면 수강 인원이 정말 적죠. 저희 학교에서는 도저히 개설해 줄 수 없는 과목들입니다. 수강 인원이 1명, 2명 이렇잖아요. 이런 과목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만약 이 인원이 나왔다라면 사실은 거의 무시될 과목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목들을 교육청에서, 특히 이제 도교육청이 아닌 지금은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실제 저희와 같이 공동교육과정을 나름 개설해 주셔서 아이들이 소수지만 자기가 배우고 싶은 과목들에 대한 다양한 그 과목들을 이렇게 온라인 형태로 교육지원청의 도움을 받아서 실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수업하는 장소가 온라인이다 보니까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아이들이 제일 많은 부분에 조금 이따 제가 다시 강조드리겠지만 바로 출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성실성이 가장 기반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공동교육과정인데요. 온라인에서 특히 이루어지면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의 말 그대로 플랫폼으로 구축한 게 교실 온다.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부분이 바로 그 교실 온닷에 대한 홍보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실 온닷을 통해서 아이들이 출결을 하고 그리고 실제 아이들이 얼마나 그 강의를 했는지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의 실제 여러 가지 토론이나 이론의 장도 이 온라인 교실 온다 잘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걱정 안 하시고 이 시스템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동교육과정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잠시 그 절차들을 알려드리면 어머님들께서 이제 실제 신청을 하실 때 훨씬 수월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동교육과정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학사 일정 조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세 학교, 총 4학교죠. 4학교가 지금 같이 공동교육과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 같이 모든 학교들이 학사 일정을 맞춰야 된다는 게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 교육과정을 마칠 때 학사 일정을 저희 학교 자체에서만 맞추는 게 아니라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부분 학교들은 저희는 향일, 그다음에 향남, 학일 이렇게 세 학교가 아예 학사 일정을 모든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다 통일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실제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서로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먼저 맞춰보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의 편제들을 조절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2단위에 해당하는 주 2시간이라고 했던 아까 2단위짜리를 모든 교육과정에 같이 맞출 수 있는 편제들을 조정을 해서 저희 세 학교는 지금 2단위로 그 교육과정의 편제를 조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최종 과목을 어떤 것을 할 건지 학교에서 어떤 과목들을 실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건지 먼저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그 또 다른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 그렇다면 저희가 말 그대로 기본적인 교육과정을 펼치고 나서 아이들의 또 다른 여러분들이 원하는 다른 교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선호되는지 먼저 사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다시 운영간 협의를 하고 그 협력 체제를 구축을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과정 부장님들 것이 거의 이제 연구회를 만들어갈 정도로 실제 협업 체제가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이제 아이들의 어떤 선호도를 반영해서 새로운 과목들을 새롭게 또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나름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이제 연수를 지금처럼 하는 거고요. 그것들이 이제 홍보가 되면 실제 이제 수강 신청도 하고 그 정에 벌써 지금 저희는 이제 많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그 수강 신청을 할 때 기존에 이제 플랫폼을 구축할 때 아예 자기소개서를 쓰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너무 이제 오프라인으로 아까 진행되었던 그런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인기 많은 과목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다 받아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정말 아이들이 본인의 진로와 연계가 되는지 정말 그 필요성을 알고 있는지 이러한 교과목 담당하실 선생님들의 면접을 통해서 최종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아마 선정된 학생들도 이제 있을 텐데요, 지금. 자, 그걸 토대로 아이들에게 나름대로 이제 오리엔테이션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학교 안에서는 어떻게 할 건지, 평가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러한 여러 가지 협의체를 구성해서요. 나름 진도표나 평가 계획표를 짜고 그 다음에 공동교육과정위원회들을 통해서 실제 운영을 협의하고 그 다음에 저희 학교 선생님인 경우도 있지만 실제 그 특성상 외부 선생님을 모셔야 되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강사 선발을 통해서 이렇게 실제 다양한 것들을 교육과정으로 안으로 끌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간으로 어머님들께서 실제 보셨을 때 가장 지금 관심을 가지셔야 될 부분이 바로 11월과 12월입니다. 그래서 지금 클러스터 나름대로 공모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 그 안에서 실제 1학년 담임 선생님을 대상으로 저는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그걸 토대로 실제 학부모님들 나중에 이제 설명회를 그 통신문을 통해서 했었고요. 그리고 그걸 토대로 지금 보시면 것처럼 이제 운영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12월까지가 기본 공동교육과정 추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게 다 끝나면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제 하고 그다음에 보고서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1년간 만들었던 학생 포트폴리오나 여러 가지 제작물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전시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저런 걸 하는구나 라는 홍보 효과도 있고요. 아이들 나름대로 성취감을 맛보는 좋은 시기가 바로 이 12월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차후 내년도 2022학년도겠죠. 그때 할 여러 가지 계획들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를 조직하고 그 다음에 실제 나이스에 이제 새롭게 들어간 과목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편제표에 입력하는 작업들이 다 마무리되어서 2022학년도 실제 이루어지는 공동교육과정이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머니께서 나름 지금 보시는 공동교육과정을 이제 신청을 한다고 했을 때 어디서 그러면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새로운 사이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올해 따끈따끈하게 지금 교육지원청의 이제 협조 도움하에 나름대로 선생님들께서 실제 지원단 선생님들께서 애쓰셔 주셔서 지금 다양한 곳 지금 보여지는 아이들의 지금 실제 수강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항일고 같은 경우는 지금 교육학은 다 이제 거의 차 있고요. 그 다음에 간호의 기초, 이렇게 영상 제작.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수업 장소가 특이하죠. 화성 오산 지원청에서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주신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과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실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건 한 학기입니다. 조심해 주셔야 될 게 아까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기본 2단위, 2단위에서 총 4학점이라는 걸로 1년간 이루어진다면 온라인 수업은 저희가 너무 길게 않고 한 학기 안에 마무리될 수 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장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시면 오프라인에 새롭게 이제 나온 부분이요. 바로 여기 화성 오산 교육지원청이라고 운영학교가 되어 있을 텐데요. 요거는 학교가 아니라 말 그대로 화성 오산 교육지원청에서 어디와 연계했느냐? 바로 지역과 연계되어 있는 교육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 제작 기초라는 수업이 화성 미디어 센터 안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아까 했던 기초라는 수업이 동탄중앙 이음터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요거는 이제 2022학년도 내년부터 새롭게 만들어진 과목이고요. 그래서 그 과목들을 원하는 아이들은 실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기초가 교과목 편제 안에 들어있지만 그렇지 못한 학교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정보 선생님이 없거나 아니면 정보 선생님이 한 분이 다 하시기는 어려워서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이제 공동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지금 중앙 임터 저도 가봤는데 너무 잘 돼 있거든요. 그곳에 직접 가서 인공지능 기초를 실제 운영하는 걸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모두 다 화성교육지원청에서 실제 이제 운영을 해서 그다음에 거점 학교들을 나중에 최종 어느 학교를 지정하고 그와 관련된 부분들은 모두 다 거점 학교에서 관리를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실제 들어가 보시면 그냥 보여지는 교과목뿐만 아니라 그 안에 교육학 예를 들어서 클릭을 해보시면 실제 언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언제 시간에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성적 처리가 되는지 이러한 것들까지 세세하게 그리고 어느 학교가 참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시간 나실 때 그 센터를 직접 이용해 주시면 더 좋은 다양한 과목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너무 많이 갔네요. 자, 그래서 저희가 아까 처음에 안내해 드렸던 이게 바로 교실 온닷이라는 온라인 실제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안에 있는 영상을 잠시 가져와서 어머님들이 한번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보여드렸고요. 저 늦었는데요? 라고 혹시 하셨다면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이트명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한번 직접 들어가시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이 안에 실제 이용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놓치신 것들은 이 안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어머님들께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담아봤습니다. 뭐냐면요. 공동교육과정 과목을 선택을 하고 선택을 하실 때 조금 더 유의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아니면 또 가끔은 이제 학교로 문의 전화가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렇게 담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 어떤 학생들이나 또 몇몇 부모님께서 많이 들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 너무 무리하시면 말 그대로 탈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가장 중요한 건 진로와 학과 이 연계성을 먼저 꼭 고려해 주시라는 거. 그래서 다양한 과목을 듣는 것도 좋지만 실제 자신의 어떤 전공과 하고자 하는 또는 진로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 아이가 이렇게 정말 다양한 과목으로 노력했구나 이게 보여야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양한 과목들을 무수히 듣는다고 했을 때 별로 크게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고려해 주셔야 될 게 바로 본인의 진로 또는 학과와 적합성 그게 연계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 여부를 꼭 확인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아까 미리 제가 편제표를 보여드리는 건 어머님들께서 반드시 고등학교 지금 계시는 또는 본인이 나중에 지원하고자 하는 그 고등학교의 편제표를 먼저 꼭 보셔서 그 안에 내 있는 과목들은 실제 공동교육과정으로 선택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공동교육과정 우리 학교도 있는데 저 학교 거 들으면 안 될까요? 라고 하시는 분이 꼭 있으세요.
그럴 경우에는 실제 모든 교육과정들은 그 고등학교 안에 편제되어 있는 것들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 과목은 꼭 말 그대로 들어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과목들은 다른 공동교육과정으로 펼쳐져 있더라도 선택이 불가하다는 거, 요거 한 번 더 잊지 말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제 온라인이니까 저희 학교에 있지만 저는 온라인으로 그냥 편하게 공동교육과정 들을래요 라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 그 학교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프라인이나 더임 아까 말씀드렸던 정규 시간 180단위 이내에 이루어지는 공동교육과정이 개설이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땐 어디가 우선일까요? 바로 학교에서 개설하고 있는 교육과정이 우선입니다. 그랬을 때 근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나름 공동교육과정을 아이들이 신청을 받았는데 그 과목이 생각보다 너무 적어서 폐강되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습니다. 이럴 경우엔 실제 그 학교에 개설하려고 했으나 개설이 안 된 거기 때문에 그럴 땐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한 번 더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머님들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바로 출결입니다. 아무리 본인의 진로와 학과와 연결되어서 나름 공동교육과정을 신청했다 해도 출결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면 실제 말 그대로 생기부로 우리가 반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조금은 되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아이들에게 특히 공동교육과정을 선택하고자 할 때 제일 먼저 성실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꼭 한 번 더 판단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찬가지 두 번째 아까 강조드렸던 진로와 연계성 요것들을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오늘 어머님들께 연수를 통해서 안내해 드리고자 했던 부분이고요. 혹시 이 외에 네, 자 혹시 이 외에 또 다른 공동교육과정 그것이 알고 싶다. 자 그게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한번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경우 있습니다. 실제 공동교육과정 이전에 아이들이 수강 신청을 할 때 아이들이 원하는 과목이 너무 많이 몰려 있거나 싫어하는 과목에 신청을 꺼리는 경우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 나름 아이들이 실제 과목에 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신청하는 과목에 그럴 때는 저희가 이제 말 그대로 분반 수업을 하는 것들이 일단 동시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했을 때 그 교육과정 안에서 아이들이 많을 때는 말 그대로 저희가 이제 차선책으로 하는 방법은 아이들의 전공 적합형입니다. 아까 미리 강조드렸던 이 아이가 배우고자 하는 과목이 그 진로, 본인이 가고자 하는 미래의 진로에 도움이 되는지 요거를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꺼려한다, 공동교육과정이 꺼려한다, 차라리 그 과목을 안 듣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머님들이 막 권하시기보다는 아이들과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눠주시면서 실제 어떤 것들을 다양한 공동교육과정이 펼쳐지고 있고 아마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럴 때 아이들이 그 어떤 것들이 본인한테 필요하고 어떤 것들을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되는지 본인 스스로 사실은 찾아야 더 열심히 열의를 발휘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공동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정말 힘들지만 사실은 힘들거든요. 교과 그 이외의 시간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성실히 잘하는 좋은 결과물들을 가져오는 건 그만큼 두 가지 본인의 진로에 필요하고 또 하나 성실설이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궁금하신 거 뭐든지 올려주시면 제가 찾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어머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거? 네. 자, 공동교육과정에 있어서 가장 제가 오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첫 번째는 아이들의 선택권입니다. 저희가 공동교육과정을 사실은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만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절차들과 또 다른 학교들과의 협업이 또 이루어지는 부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그렇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나름 그 과목에 대한 필요성들을 알고 또 요구를 하기 때문에 자, 저희도 힘들지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 앞으로 정규 수업 시간에 개설될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했죠. 근데 언제쯤 가능할까요? 라고 했을 때 이거는 학교별의 편차가 좀 큽니다. 저희가 실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협의를 통해서 올해부터 실제 지금 새 학교가 모여서 작년 후반부터 쭉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고요. 그리고 실제 공동교육과정 안에서 새 학교가 협업을 통해서 올해 1학기부터 지금 5교시,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지는데 최소 1년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아마 그 방안들을 지금 공동교육과정을 하면서 모색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2018학년부터 기본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방과 후에 진행하는 클러스터 공동교육과정을 펼쳤고요. 그것들이 조금 이제 학교 안에서 필요성을 느끼고 선생님들과 협업을 통해서 그러면 학교 교육과정 안에도 만들자라고 했기 때문에 공동교육과정이 교과 시간 180단위 이내라는 그 시간 안에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각 학교에 정해진 과목은 그렇죠. 학교에 알아보셔도 되고요. 제가 아까 안내드렸던 그 사이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라고 되어 있는 그 사이트를 통해서 실제 어머님들께서 들어가 보시면 그 안에 아까 사이트를 주소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주소들을 통해서 실제 어머님들께서 보시면 아까 지도 있었잖아요. 아마 학교에 갔을 겁니다. 저희가 실제 가정통신문과 학교 안에서 그 다양한 교육 과목에 대한 목록, 가이드를 학교에 안내 드렸었거든요. 혹시 궁금하시다면 모든 고등학교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거를 참고해 주셔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원하시는 진로와 연결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로 결정 중간에 바꿀 수 있나요? 당연히 바뀝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네. 아이들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바뀔 수는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님들이 혹시 지금 중학교 자녀를 둔 어머님들이 이제 나름 미리 궁금해서 이렇게 고교학점제에 대한 문의점을 갖고 오셨다면 제일 먼저 사실은 과목 선택 이전에 꼭 해주셔야 되는 선행 작업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어디로 진로를 결정하고 싶은지 이 고민을 엄청나게 해주셔야 됩니다. 제일 많이 제가 항상 교육과정 그 활동을 하면서 제일 많이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본인의 진로에 저 아직 모르겠어요. 그쵸? 맞아요. 본인의 지금 질문 바로 올라오시네요. 아이들이 진로와 연결이 있는데 모를 경우 많아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2학년이라는 교과 선택의 그 중요한 기점에 있어서 그 이전에 사실은 많은 대화들과 또 많은 여러 가지 사이트들을 통해서 요즘은 아이들이 실제 자기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판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1학년에 아마 들어가자마자 실제 교육과정에 대한 다양한 진단 검사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나름대로 그냥 끝났네 라고 하지 마시고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그 안에 디테일한 부분들을 아이들과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조금 더 관련된 그러한 어떤 기관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다양한 진로에 대해서 탐색해 보시고 그리고 아이들의 그것들을 토대로 기반으로 해서 아이들이 진로 선택 교과목과 그리고 그 학교 안에서 학교 안에서 교육과정 편제가 다 충족이 못했다고 할 경우에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의 교육과정들을 통해서 소수이지만 아이들이 원하는 교육과정들을 실제 완성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학년도부터 자기소개서가 폐지된다고 하셨는데 공동교육과정 수업을 듣는 것이 세특 기록이 가능한 건가요? 네,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실제 자기소개 우리 대입과 관련해서 그걸 뗄 수가 없잖아요. 대입과 관련해서 어머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수월해진다고 하는 다양한 부분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생기부에 들어가는. 그런데 지금 같은 공동교육과정은 실제 교과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과목으로서 실제 교육과정 안에 들어가고 그 내용들이 생기부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교과 세특 안으로 담깁니다. 그래서 성적보다도 사실은 공동교육과정을 나름대로 꼭 들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한다면 다양한 본인들의 진로와 관련된 본인들의 열정이 그 교과목의 세특 안에 담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교육학 과정을 듣고 싶은데 거점 학교에 그 과목이 개설되지 않다면 그렇죠. 오늘 정확히 잘 들어주셨습니다. 온라인으로 수강 가능한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가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다양하게 개설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많은 학교들이 모든 것들을 공동교육과정으로 펼치기는 사실은 엄청난 노력과 그 다음에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 교육지원청에서 정말 많은 저희 그 교육과정 부장님들과의 어떤 지원단의 협조들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마 바로 온라인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공동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는 없는데요. 포기하지 마세요. 어디예요? 바로 교육지원청에서 펼쳐주고 있는 바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이것을 한 번만 어머님들께서 직접 방문해 보신다면 그 안에 어떤 교육과정이 있고 또 내가 그 안에서 뭘 선택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고민해 보신다면 좋은 교육과정들을 그 안에서 어머님 걸로 또는 아이들 걸로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거면 학교의 교육과정 부장님들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좋아하는 화성시 지원교육청 사이트에 나름 문의를 해주시면 장학생님께서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